안녕하세요. 시니어 세상의 강 대표입니다. 본래의 직업을 은퇴할 예정이시거나 또는 자식들 육아를 졸업하면서 경력이 단절된 상황에 있는 분들, 그리고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근무하시면서 개인적으로 여건이나 적성이 맞지 않아서 고민하시는 분들, 이런 40대, 50대의 중년의 분들에게 장기요양 기간의 간호조무사 직종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자격증이죠. 하지만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가지고 병원이 아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직 많은 분들이 생소할 수 있습니다. 간호조무사 자격증은 우리가 흔히 취득하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보다 조금 어렵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실습기간이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반면 간호조무사는 의료 인력이긴 하지만 법적인 의료인으로 대학을 진학해서 졸업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후에야 근무가 가능한 간호사 면허증이 아닌 일반적인 국가 전문 자격증에 해당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마음먹으면 나이와 관계없이 자격증 취득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분명 은퇴 이후에 새로운 제2의 직업으로 목표 설정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장기요양기관의 간호조무사는 어떤 일들을 하고 실제로 급여는 어느 정도인지, 애로사항은 없는지, 취업을 위한 꿀팁은 없는지 한번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간호조무사 자격증 취득을 위해서는 고졸 이상의 학력이 필요하고 이론 740시간, 실습 780시간의 교육이 필요하고요. 이후에 자격증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토탈 일반적으로 10개월에서 1년 정도의 시간 투자가 필요합니다. 물론 오늘 영상은 제가 병원에서 근무한 10년과 장기요양 기관을 운영해온 5년의 시간 동안 보고 느낀 점을 토대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조금은 개인적 견해가 될 수도 있으니까 조금 생각이 다르시더라도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참고 정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반 병원의 간호조무사의 업무들과 다른 점은 무엇일까요? 요즘 전국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장기요양 기관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요양원, 주간보호센터, 방문간호센터 등에서는 필수적으로 간호인력을 채용하게끔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여기서 간호인력이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이기 때문에 어떤 직종을 두든지 관계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운영자의 입장에서 아무래도 임금이 비교적 높은 간호사보다는 간호조무사를 채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의료적인 처치 자체는 사실상 불가능하고 간단한 활력징후 체크 및 투약관리, 상처관리, 일반적으로 사용이 가능한 물리치료기구 조작 등만 가능하기 때문에 간호조무사가 아닌 간호사라는 직종이 꼭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절대적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는 젊은 20대에서 30대의 간호조무사보다는 40대에서 50대 이상의 어느 정도 나이가 있는 선생님을 선호하는 경향이 많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아무리 요양인력이 아닌 간호인력이라고 하더라도 어르신과 소통하고 원만한 라포 형성을 하기 위해서는 중년의 간호조무사가 낫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에서 가장 대표적인 근무 인력은 요양보호사와 사회복지사입니다. 가장 주력이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주로 팀으로 근무하게 되죠. 아무래도 팀으로 근무한다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직장 내의 인간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 할 일만 잘하면 되지 라는 것이 사실 좀 어렵다는 말입니다. 또한 요양보호사의 경우 어르신과 가장 밀접하게 근무하기 때문에 감정노동의 체력 소모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만큼 적성에 맞지가 않는다면 근무가 상당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의 경우 장기요양기관은 그저 서류 작업만 하는 그런 직종이 아닙니다. 복지관이나 비교적 큰 기관에서 근무하다가 장기요양 쪽으로 넘어오시는 사회복지사 분들이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인데요.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사회복지사는 팔방미인이 되어야 합니다. 서류나 공단 업무에도 능숙해야 하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도 진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도 도맡아서 해야 합니다. 또 바쁠 때에는 요양보호사들의 업무도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간호인력의 경우는 조금 예외입니다.
본인의 정해진 간호 인력의 업무를 주로 하고 정말 센터가 바쁜 경우에만 다른 직종의 업무를 도와줍니다. 근무가 편하다는 것이 아니라 감정 소모가 비교적 적고 다양한 업무를 하기보다는 정해진 업무만 하면 되는 경향이 두드러집니다. 물론 센터의 방침이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근무하는 분들의 인터뷰를 해보면 모든 직종 중에서 간호 인력을 조금 부러워하는 근무자들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장기요양기관 간호조무사의 취업처는 정확히 어떤 곳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요양원이 있습니다. 요양원은 다들 어떤 곳인지 아실 겁니다. 요양원에서의 간호조무사는 주로 기본적인 활력징후 체크와 어르신 투약 관리, 욕창 관리, 요양원의 규모가 작은 경우에는 기본 물리치료기구 사용 등을 합니다. 물론 30인 이상의 규모의 요양원부터는 물리 및 작업치료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업무가 조금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주간보호센터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주간보호센터의 간호조무사도 요양원과 기본적으로 업무는 동일합니다. 하지만 주간보호센터 특성상 어르신들을 모셔오고 모셔다 드리는 송영 서비스가 있고 비교적 어르신들이 활동적이셔서 간호조무사도 요양보호사 및 사회복지사 업무를 도와야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르신을 모시고 근처 병원에 다녀오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요.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PCR 검사를 센터 내에서 간호조무사 선생님들이 직접 시행했습니다. 간혹 다른 직종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 송영 서비스를 도와주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방문간호센터의 간호조무사입니다. 장기요양 서비스 중에서 가장 크게는 시설 서비스와 재가 서비스가 있죠. 그 중에 재가 서비스 중에는 주야간보호 서비스, 방문요양 서비스 등과 함께 방문간호 서비스가 있습니다. 방문간호 서비스란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간호사, 간호조무사 또는 치의생사가 수급자의 가정 등에 방문해서 간호 및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급여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즉,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간호 서비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방문간호 서비스는 간호사뿐만 아니라 간호조무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이 많습니다. 물론 간호조무사가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일정 시간의 교육이 필요합니다. 이는 간호조무사가 우리나라 의료법상의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인데요. 의사, 간호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이렇게 5개의 직종만이 실질적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의료인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간호조무사는 실질적인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요양원과 주간보호센터의 간호조무사의 업무와 다르게 방문간호 서비스의 경우는 실질적 의료행위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것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조무사의 경우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장기요양공단에서는 일정한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간호조무사도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놓았습니다. 잠깐 살펴볼까요? 바로 간호조무사 교육을 이수하시면 되는데요. 이 교육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기관 어느 한 곳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을 갖추어야만 합니다. 이 경력을 갖추신 이후에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셔야 하는데요. 교육은 이론과 실습으로 이루어지는데 생각보다 시간이 깁니다. 이론은 360시간이고 실습은 340시간이 요구되니까 700시간의 긴 교육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교육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대학교도 많지 않다는 점도 염두에 두셔야 하겠습니다. 방문간호 간호조무사 교육 과정이 개설된 대학교는 다음과 같습니다. 생각보다 과정이 너무 길어서 이에 도전하는 간호조무사는 사실 많지는 않다고 보여집니다. 그래도 꾸준히 장기요양 기관에서 간호조무사로 근무를 생각하고 계시다면 한 번쯤 도전해 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장기요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들의 월 급여는 어느 정도일까요? 가장 많이 찾는 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을 통해서 알아보니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대략 190만원에서 200만원 사이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간호조무사의 경우는 시급, 1급, 월급 등
다양한데요. 이렇게 시급이 2만 원대부터 3만 8천 원 정도까지 아주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렇게 1급 10만 원 정도의 조건이 있고요. 또는 월급제도 가끔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한 현실적인 팁을 몇 가지 드리면, 기관의 면접 시에 본인이 간호조무사로 경력이 없다고 해도 주눅 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요양원이나 주간보호센터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비해서 간호 관련 업무가 상당히 적고 정말 기본적인, 어쩌면 누구나 할 수도 있는 업무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인을 하는 기관 운영자의 입장에서도 간호조무사의 경력보다는 얼마나 열의를 가지고 기관에서 근무를 할 것인지에 대한 마음가짐을 가장 우선시하게 됩니다. 또한 주간보호센터의 경우는 운전 가능하신 것도 도움이 되고, 어르신들과 스스럼 없이 지낼 수 있는 마인드를 강조하시는 것도 분명히 도움이 됩니다. 본인이 생각하시기에 나이가 많은 편이라고 해도 분명히 사용자의 입장에서 나이를 굳이 따지지 않거나 오히려 나이가 있는 직원을 원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점을 뒷받침해주는 요인 중 하나가 만 60세 이상이면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사용자 입장에서 근로자에게 지원해주는 국민연금 부담액이 줄어들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점이 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미리 포기하거나 겁먹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렇게 장교양기관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에 대해서 소개해 보았습니다. 제가 기관을 운영하면서 느낀 부분을 바탕으로 말씀드린 부분이니까 취업을 생각하시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